자, 빠르게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자, Q&A 시간 갖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6월에 있었던 이 FATF 모임 때 1년 됐죠. 처음으로 이제 트래블 관련된 거를 작년에 언급을 하고 이제 이 FATF 이제 영향을 받는 국가들, 멤버들, 그 국가들이 이거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했지만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본인들의 뭐 시장 영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G10의 이 재무장관들이나 또는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거버너, 정책을 짜는 이 양반들 모여갖고 같이 회의를 한 거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티머니 론더링 필요하고요. 테러 자금 조달 관련된 거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나 또는 이제 테러한테 자금 조달되는 등 이렇게 돈이 안 좋은 쪽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TF의 결론, 컨클루전은 뭐냐면은 이런 영향,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속독으로 봐갖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본고에서 내년 1월까지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하는 식으로 된 문구를 봤던 것 같아요. 맨 뒤에 있나? 못 찾겠다. 어쨌든 정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컨트롤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되게 반가운 일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컨트롤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까도 테더 관련해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전혀 보증도 안 되고, 저거는 솔직히 테더라는 거는 커런시라고 부를 게 아니라 사실 고위험 상품이 아닌가, 고위험, 초고리스트 금융상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 컨트롤이 필요하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채팅창 좀 옮기고, 그리고 채팅창 끄고요. 선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른쪽 채팅창 끄고. 자, 그래서 FATF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언급 나온 거 정리를 드렸고요. 운동 걱정 없이 살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혹시 최근 소식에 대해 궁금하신 건 없나요? 최근에 맞다. 그 IMF 인원이 뭐 리프사 언급했다 하면서 뭐 얘기 돌던데 그거 확인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 컴퍼니 하면서 그냥 리프사를 언급하는 걸로 보이는 그냥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뭐 특별한 정보도 아니고 그냥 리프사로 추정되는 회사가 언급이 됐다 끝이에요. 뭐 예를 들면 XRP는 아무리 봐도 증권이 아니라 커런시다 라고 IMF 이제 뭐 주요 임직원이 얘기를 해주거나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그 되게 알아야 될 트렌드한 정보다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어그로성으로 정보를 많이들 막 이제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리프가 XRP 관련해서 이제 뭐 SNS 하는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와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되게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낚시는 당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며칠 됐는데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그 레귤레이션 2라고 해갖고 새로 개정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7월 26일인가? 20 며칠 날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돼 있죠. 그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올린 아티클에 XRP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거기에 뭐라고 소개됐죠?
버추얼 커런시로 알려진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XRP에 대해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명해주는 그런 미국의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이 레미턴스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XRP를 버추얼 커런시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한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소식이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소식이고 알짜가 있는 소식이죠. 자극적인 소식들은 대부분이 소설이에요. 소설이거나 알맹이가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막 이제 사람들한테 어그로 끌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왜곡되는 게 많은데 그런 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자, 그래서 이 정도로 FATF 관련된 리포트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주님이 제보 준 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솔직히 몰랐는데 제주님이 이제 제보를 줘서 알았어요. 이 마스의 우빈 프로젝트, 어빈이 아니라 우빈이 오리지널 발음이래요. 우빈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페이지 5 5번째 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조만간 공개될 건데요.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브로드하게 다른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원하는 서로 다른 이런 플랫폼 간에 크로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IP를 활용한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옮길 때 XRP로 브릿지하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예정이 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페이지 3부터만 봤거든요. 페이지 2는 안 봤어요. 근데 제주님이 제보 주셔서 봤더니만 페이지 2 이 당시에 보시면은 금융기관들 뭐 보아도 참여하고 시티은행도 참여하고 DBS, HSBC, JP모건, 미쓰비시, 스탠다드, 차터드 지금 보면은 리플렛 멤버들 되게 은근히 많이 있죠. 하나, 둘, 셋. HSBC는 약간 불확실하니까 빼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미쓰비시 넷, 다섯, 최소한 5개가 있거든요. 리플렛 멤버가.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참여하고 당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R3나 엑센추어, 컨센시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 이렇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 당시의 리포트를 보면요, 이제 그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거액 결제 시스템, 즉 RTGS에 관련된 이 새롭게 리이미징하는 거 관련된 거를 아까의 금융기관들과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도와줄 R3를 비롯한 5개의 기업과 이 리포트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게 2017년 당시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3년 좀 안 되게 지난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제주님이 제보를 줘서 알았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게요. 설마 이게 여기에서도 언급됐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만 공개적으로 그걸 POC 테스트하고 본인들이 이거 갖고 뭘 하겠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이 정도만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줄 알았더니만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했더라고요. 감이 좋으신 분은 이미 뭔지 눈치채셨겠죠? 자, 뭐냐면은 바로 IP라고 부르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입니다. 이 부분에 언급이 됐거든요. 보이시죠? 이 부분. 인터레저 프로토콜 가로치고 IP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죠. 앞으로의 그 개발에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 체인.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간에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떤 거 활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IP를 하고 있어요. 2017년 10월인가요? 그때쯤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문서입니다. 그 뒤로는 IP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보면은 페이지 4단계인가? 그때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른 플랫폼 간의 연결을 뭘로 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 그 전에 IP로 할 걸로 얘기를 해놨었는데 이미 이때 언급을 해서
그냥 이미 밝혀진 대로 그냥 IP로 쭉 했던 거라 굳이 언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 바뀐지는 명확하게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적어도 2017년 당시에 이제 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RTGS 리얼타임 세틀먼트 시스템을 이 설계를 할 때 다른 플랫폼과의 연결은 ILP로 할 거다. 이런 내용은 담고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물론 이제 중간에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바꿨을 가능성보다는 크겠죠. 이걸로 하겠다라고 명확히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얘네도 ILP를 채택할 가능성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님이 알려주셔서 공유를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도. 집에 도착하셨네요. 차 고장났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또 바로 출발해갖고 집까지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다리님. 오늘 뭔가 굉장히 깔끔하다. 뭔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화장실에 갔을 때 거사를 막힘없이 시원하게 끝낸 느낌. 뭔가 알짜 있게 쑥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네. 또 뭐야? 아니 여러분 그런 기사도 있네요. 지금 리플사 공개 상장이 뭐야 이거? 공개 상장이 올해 있을 거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올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할 거다라고 기사가 떴네요. 근데 여러분 출처가 중요한데 코인 텔레그래프가 출처입니다. 그래서 이거 믿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사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참 별게 다 언급이 되어지네 또. 요거거든요. 보이시죠? 리플사 IPO가 올해 있을 거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마 수요일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수요일이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 달부터 수요일이 시작되니까. 막 기사 내용 근데 지금 속독으로 보고 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PO 언급한 게 있어갖고 그거를 또 언급하고요. 그리고 뭐 2012년에 설립됐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데? 엘리아스 시모스는 누구야? 시니어 어널리스트. 디센트럴 파크의 캐피털의 분석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뭐 이번 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이번 달이래. 7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러니까 순전히 본인들의 추측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뭐 XRP 가격 언급을 하네요. IPO를 하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끌 수 있으니까 이제 XRP 가격에 영향을 뭐 끼친다 안 끼친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확실해? 하는 거 맞아? 이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 기사는 진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갖고 이거 믿어도 되나 싶네요 진짜. 화장실 전문 유튜브? 설사왕이라니까요. 화장실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네요. 지금 IPO를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담긴 기사가 있습니다. 제스퍼요? 제스퍼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공개적으로 ILP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디디딕 인터레저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제스퍼 어빈 디자인 페이퍼라는 게 있는데 인터레저가 언급되는데요?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거 언제 발행한 거야? 잠깐만 발행 시기부터 보죠. 이 문서 2019년?
인터레저. 이거 봤던 거다 지난번에. 비슷하네요.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이더리움 쪽도 이 HTLC라고 하는 해시 타임 테이블 뭐 있잖아요. 예. 그 기술 얘기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서로 다른 플랫폼 또는 블록체인 간의 인터오퍼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프사가 만든 인터레저 프로토콜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쓰는 뭐 이거를 지금 의미하는 게 혹시 그 라이트닝 체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걸까요?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리고 해시라킹, 이것도 딱히 뭔가 제품명이 언급돼 있지 않네. 여기 주석이 달려있네. 9번 뭐지? 레퍼런스 GIT 허브, 깃허브의 아이온 인터오퍼빌리티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BTC 릴레이 뭐 이런 세 가지 언급이 돼 있네요. 네. 맞네.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덴, 코밋.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개념을 얘기한 것 같네요. 명확하게 제품이 언급된 거는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 유일하네요. 보면은. 모르겠어요. 라이트닝 체인이 실제로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이름은 무성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지금 아직도 말만 떠들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은 워낙 유명하죠. POS 뭐 전환한다, 이더리움 2.0 한다 하는데 그게 몇 년째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약간 아가리 파이터 상태죠 지금. 버전업 관련된 거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봐도 리프사가 진짜 이뤄놓은 거는 가장 많아요. 이 주요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여러 암호화폐들 보더라도 지금 보면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2.0 업그레이드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곳들은 있어요. 실제로 JP모건의 그 IN 네트워크 또는 쿼럼이라고 부르는 거 이더리움 기반이죠. 있는데 문제는 이더리움 자체로 뭔가 하는 거는 되게 드물죠. 실제로 없어요. 이런 규모 있는 사이즈의 뭔가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뭐 사업에 뭐 쓰는 게 없죠 지금. 진짜 없어요. XRP 빼고는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사용되고 실제 금융기관과 결합돼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가 있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 있잖아요.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이 테스트 ILP로 명확하게 딱 찍어서 했잖아요. 지금 뭐 메이저은행, 영국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ILP로 했고, 크로스 플랫폼 할 때. 한국중앙은행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진짜 변화가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CBDC 나온다 안 나온다, CBDC 필요 없다라고 한 게 뭐 1, 2년 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얘기가 많이 다르죠. CBDC 막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중앙은행이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요즘에는 다 CBDC 연구하고 있거나 CBDC 이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했거나 다 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 DLT 기반으로 CBDC. 실제로 쓴다고 하면 그렇죠. 우빈이 좀 빠른 편이죠 지금. 그래서 제주님 얘기한 대로 실제 출시된 거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만약에 우빈이 마음 안 바꾸고 IP를 쓰는 걸로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은 우빈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실제적인 첫 사례. 자,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IPO 정말로 이 사람의 예측대로 올해 할지 되게 궁금해지는 거네요. 이거 분명히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뭐 이번 달이나 또는 늦어도 10월 달까지 IPO를 할 거다. 그러면 주요 임직원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 상장하는 거. 좋겠다 이 자식들. 우리도 좀만 기뜸해줘. 해주면 좋겠다. 네, ISO 2020이요? 왜요? 뭐 또 올렸나요? 마커스 트리처가? 아니, 딱히 관계 없어요. 네,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ISO 2022는 어떻게 보면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환을 제공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자체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스위프트는 자체 프레임을 갖고 있고 그 밖에 스위프트 말고도 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네트워크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페이팔도 그렇고. 근데 다 규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규격이 달라서 이게 통합되고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리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주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인터넷이 다 규격이 달라요. 서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더디겠죠. 오늘날에 이미 뭐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TCP 또는 UDP라는 걸로 표준이 잡혀 있고 그 아래 레이어는 IP라는 프로토콜로 잡혀 있고 그의 어플리케이션은 뭐 HTTP나 이런 걸로 표준이 다 잡혀 있어서 이 인터넷에 액세스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이 이 표준 프로토콜, 이 약속들, 규격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이미 이 인터넷 세상이라고 완성되어 있는 이 세계에 약속된 규격으로 연결하거나 또는 사용하면 바로 같이 합류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나 확산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약속된 규격 없이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쓰고 있다. 네. 뭐 어떤 데는 HTTP 쓰는데 어떤 데는 HSSP라고 이거 쓰고 있어요. 서로 통신이 될까요? 안 되죠. 서로 단절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ISO 2022 같은 걸로 뭔가 지금 인터넷처럼 표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연결되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 조각나는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알파넷 처음에 생길 당시에 그게 로컬 네트워크잖아요. 수많은 로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환이 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인터넷이 이뤄진 거는 표준이라는 게 생기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표준 프로토콜이 생기면서 서로 연결이 가능하기 시작했고 이게 즉 인터넷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리프사가 꿈꾸는 IOV가 실현이 되려면은 지금 파편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IP로 다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산 속도가 느리죠. 같이 연결하는. 이게 아무래도 더 표준화 작업이 돼 있으면은 좀 더 용이하겠죠. 모든 것들 연결하는 데 있어서. 다 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ISO 2021을 쓰지 않을까 그 얘기 하는 거죠. 이게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 뭐 기관들이 투자하러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2023년까지 리프사 마커스 트리처의 이제 예측으로는 2023년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ISO 2021을 87% 다 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추정하기로. 좀 더 큰 범위라기보다는 ISO 2022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편으로 비교를 해드렸죠. 우편은 규격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안 지켜도 되긴 하는데 그냥 설명상 지켜야 된다라고 합시다. 우편을 보내려면 뭐 왼쪽 위에는 보내는 사람, 아니 받는 사람인가요? 헷갈린다. 뭐 to라고 하고 이거 from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우표를 붙여야 돼. 뭐 이런 규격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ISO 20022가 이런 규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 송문 받는 사람 이 부분에 기재하고 보낸 사람 누군지 기재하고 여기 수수료 얼마 낼지 첨부해야 되고 뭐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공통된 규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터넷처럼 할 수 있도록. 금융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이런 표준을 적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스위프트가 고의적으로 방해한 건지 아니면 그 누구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인터넷과 IT에 많은 기술들이 발전한 오늘날까지도 이 금융계들이 본인들이 돈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페이먼트 이런 시스템들을 표준화된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파편화가 심했다는 거. 그래서 상호환이 어려웠다는 거.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ISO 20021을 밀고 있는 자들은 빨리 이걸 표준으로 해서 뭔가 더 빨리 인터넷처럼 융화되자. 금융 쪽에서 효율을 높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자형님 그 XIP 버리고 에이다 가신 줄 알았더니만 아직 감자형님 여기 계셨네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어서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ISO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서도 마음먹으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실제 금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제, 실제 금융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은 그 이유, 바깥에서 보는 제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벌써 50분이네요. 오늘은 시간 되게 빠르게 갔네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화장실을 가고, 브레드 갈링하우스 뭐 글 올렸네? 요즘에 확실히 리프사가 적극적이에요, 온라인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어, 뭔가를. 그쵸. 시티은행이 한거래은행 코리스펀던트 뱅킹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오늘 소식들 그리고 Q&A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해서 정리를 드렸는데요. 오늘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짜를 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알짜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데 그래서 1시간이 거의 막 2시간짜리 방송처럼 느껴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그리고 새로운 얘기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또는 뭔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요, 이제 뭐 댓글을 남기실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직접 라이브 찾아오셔갖고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것들을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해서 보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9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바월바 좋은 밤 되시고요.